질의에 금감원 실무 책임자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라는 지적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 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3도, 철원 1도 등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3도입니다. 아나운서 원스캔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돌이켜보면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논조 저논조 갈피를 잡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양적 균형의 측면에서만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 방송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언론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쪽에 대해서 100 비판하면 저쪽도 100 비판해야 한다. 네, 옛날 얘기입니다. 정부나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억압하며 논조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끝났죠.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 언론 자유지수 1위 국가입니다. 개개인이 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시대다 보니 매체마다 프로그램마다 일정한 자기 색깔과 논조를 띠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산하의 TBS 교통방송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좌편향됐다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왜 교통방송이 교통기상방송을 안 하고 뉴스 시사를 하느냐, 이런 말도 하던데 잘못됐습니다. TBS는 방송사항 전반, 즉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도 내보낼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 그 뉴스 시사 기능은 지난 정부 때에도 수행됐던 바입니다.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입막기보다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보장하는 데서 야당과 방송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말 나온 김에 야당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제작진이 열심히 섭외 요청하는데 때론 출연에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와주시지 않으시면서 편향성을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듣고 싶은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또 힘차게 7시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올해 국정감사가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방송사가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TBS 교통방송인데요. 서울특별시 산하의 교통방송을 말하는 겁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의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방송은 종합편성 채널이 아니라 보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대놓고 뉴스라고 써놓고 있다. 방송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BS가 보도 기능을 갖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TBS는 편파 왜곡 방송의 저질 방송으로서 문제가 있다. TBS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 교통방송 문제입니다. 교통방송에 정작 교통은 없고 온통 좌파 프로파간다만 가득하다는 불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정권 찬양방송, 나아가 민심 왜곡방송이 된 지 오래돼 있습니다. 출연한 패널을 분석해보면 좌파 정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특정 성향 시민단체와 언론이 아예 여기에 따리를 틀었습니다.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편파적 시각을 확대 재생산하고 비속어, 상품 홍보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편파 왜곡 방송의 저질 방송 문제까지 TBS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런 방송국을 운영하고 이 방송국을 장악한 좌파 인사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까? 대대적인 개혁은 물론 존폐 여부마저 고민될 지경입니다. 교통방송인데 왜 시사를 하느냐. 매년 국정감사에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정치인의 의견도 모아봤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리고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아니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발달해 있는데 사실 교통방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교통방송 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운영 방침이나 목적을 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야 교통방송 저도 많이 들었죠. 왜냐면 이게 어디가 막히는지 어디 사고가 났는지 정보를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아주 발달해 있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교통방송 자체를 없애버려라. 아니 근데 웬 방통위 제재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희는 약간만 하면 제재가 되고 뭔 마음에 하면. 예. 예, 근데 이게요 방송법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신 거고, 이게 10년 이상 묵은 해괴한 논란입니다. 이게 TBS 필요하고 방송법상 나오니까요, 문제 매년. 없습니다. 예. 기상교통 중심 방송 전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방송이 불교 내용만 하라는 게 아닌데. 예. 네. 하여튼 그런 취지인데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어서 또 한번 얘기해 봤고요. 김용민 라이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열쇠말을 꼽는다면 단연 특수부와 감찰입니다. 특수부 축소 내지 폐지, 그리고 검사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인데요. 한편 검찰 개혁을 논하다 보면 경찰 개혁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로 국가 수사에 대한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즉 서울중앙지검의 이름을 뭘로 하든 수사 부서들을 10개 중 7개는 없애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라는 이름을
뭐 수사부란 이름이든 네. 이름은 뭘로 하든 현재는 그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무려 뭐 40명 가까운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것을 이제 대폭 축소해서 예컨대 한 4-5명 수준의 네. 명칭도 달리 해가지고 네. 그 정도 남기고 네. 그 외에 이제 중앙지검에도 강력부도 있고 공안부도 있고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여러 그 인지수사부서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수사부서들을 다 없애야죠. 제가 볼 때는 그중에 우리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즉 수사로 개입해서는 안 될 영역을 자꾸 수사에 개입하는 사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즉 검찰도 동의하지만 국가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총량이. 알겠습니다. 수사의 총량. 그러면은 자, 예. 10개 중에 한 7, 8개는 없어져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늘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문 포기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조국 장관 오촌 조카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박지훈 변호사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오촌 조카 공소장을 본 후기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소장에 사모펀드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약하다. 보통 증거인멸은 공소장에 넣지 않는데 다른 내용이 없어서 그거라도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뭐 코링크 관련된 뭐 투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혀 있지만은 제일 눈에 띄는 건 증거 인멸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촌 조카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사실상 증거 인멸을 공모했다 혹은 교사했다 뭐 이런 느낌이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드라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모펀드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그 자본시장법 이게 확실하다면 증거인멸은 안 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니고 뭐 기소는 편의입니다. 네. 검사가 뭐 필요한 뭐 입증하기 좋은 범죄는 기소를 하고 입증이 어렵다면 불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증거인멸죄라는 거는 사실상은 뭐 저희가 느끼기에는 예. 다른 거 안 됐을 때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예비적인 좀 느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부분이 뭐 좀 쉽지도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모펀드 이런 부분은. 김용민 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10월 중 검찰의 직접 수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공개 소환 금지 규정, 장시간 조사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을 제정해서 실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국 장관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그간의 소회도 밝혔는데요. 검찰 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네,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신속 추진 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보호 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 굽은 길 듣고 오겠습니다. disappear. I
I've seen that road before. It always leads me here. Lead me to your door. The wild and windy night that the rain washed away has left a pool of tears, crying for the day. Why leave me standing here? Let me know the way. Many times I've been alone, and many times I've cried. Anyway, you'll never know the many ways I've tried, and still they lead me back to the long winding road. You left me standing here a long, long time ago. Don't leave me waiting here. Lead me to your door. But still they lead me back to the long winding road. You left me standing here a long, long time ago. Don't keep me waiting here. Lead me to your doo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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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비틀즈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세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5511번 쓰시는 분 김포 81의 1 버스에서 김용민 라이브 나옵니다. 기사님 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훌륭한 기사님이 모시는 버스네요. 네, 감사합니다. 홍순표님, 교통방송이 교통만 전해야 한다면 문화방송은 문화만 방송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방송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 사항. 그러니까 이 범위까지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그 허가 사항이 나오는데요. 교통방송은 교통기상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 시사, 음악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쪽에 CBS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전도 방송을 포함한 방송사항 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방송뿐만 아니라 보도, 시사 이런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항 전반이란 말은 모든 장르의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TBS 교통방송도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윤상직 의원께서 보도가 허가 나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점은 사실과 달라 보이네요.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안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6km 구간에서 정체가 여전합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으로는 서마산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내서부터 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논산 요금소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2개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감곡부터 6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선 부근에서는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자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과 신갈에서 반월터널, 이후로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취임 한 달 맞았다는데 그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고 하지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리하자면 윤석열 개혁안 받고 몇 개 더 얹어서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군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뜨거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당한 검찰 별건 수사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검찰개혁 지금이다. 다음은 없다? 네, 그래요. 뉴스에 두 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K72864181 이 계정 쓰시는 분. 아니, KBS가 교통정보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 잠시 58분에 또 있습니다. 기상정보가 또 그때 나갑니다. 네. 네, 많이 놀라시겠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요. 자, 김수인 평론가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둔 오늘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추진할 과제를 밝혔는데요. 네. 그 내용은 직접 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일단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검찰에서도 특수부 폐지에 건의를 했었죠. 네네. 이것을 반영을 해서 서울중앙지검 등의 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 수사 부서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를 위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 나온 방안인데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네. 그러니까 9시까지 한다라는 게 검찰이었는데 이제 시간을 8시간으로 이렇게 제한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권보호 수사 준칙으로 돼 있는 검찰 내에서의 규칙을 네. 법무부령에 해당하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 으로 법령으로 상향을 할 예정입니다. 격상을 시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한 고등 검사장의 사무 감사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한다. 검사장에 대해서. 검사장에 이것은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계획에서도 있었던 건데 네. 이것을 이제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저런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법무부가 관리 감찰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한다. 이것도 검찰 내부에서 발표했던 방안 또 받은 것이죠. 예. 그리고 파견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한 경우인지 심사를 해서 파견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검찰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맡기지 않고 검찰이 법무부가 네.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내일이 한글날입니다. 네. 도심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또 한 번 집회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토요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내일 10월 9일 오후 1시에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 그리고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총괄 본부장을 맡아서 이렇게 출범을 한 단체가 개천절에 이어서 두 번째 도심 집회에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을 했고 사퇴를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한 집회가 끝난 후에는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근처에서 우리공화당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는 아니고 예, 기자회견을. 다만 기자회견 후에 똑같이 1000여 명이 청와대로 행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일요일이 아니군요. 지난 일요일에 전광훈 씨 측에서 돌린 문자를 보니까 10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10월 9일에 열기로 했다. 많은 동참 바란다. 이런 문자가 곳곳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뭐 또 한글날에 새 과시를 하겠다. 이런 뜻을 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호 전 의원 이분하고 지금 함께 투쟁본부를 꾸리고 있거든요. 전광훈 씨가. 예. 자, 내일 또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연다고 하는군요.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걸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서초동 소위 조국 수호 집회를 긍정한다며 반칙 위선을 비유하는 홍위병들의 집회를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한 것이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예. 그래요. 그것도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뭐 하여간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네요. 유승민 의원. 예. 자, 김수인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조 씨는 강제 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해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을 했는데 검찰 관계자가 주치 면담을 하고 소견서를 받아본 결과 영장 실질 심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또 본인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영장 전담 부장판사 측은 신문 결정을 일단 취소를 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전날 신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일단 지연이 돼서 오늘 밤에 판가름이 날 예정입니다. 무슨 혐의예요? 일단은 학교 공사대금 관련해서 웅동학원, 그러니까 조 장관 일가에서 운영했던 웅동학원과 이제 건설업체, 그러니까 조 씨가 경영하는 건설업체 사이에 허위 소송을 벌여서 그 채권을 통해서 그걸 가로채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 원씩을 뒷돈으로 받은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조국 장관 동생은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명확하게 나온 게 있나요? 글쎄요, 뭐 현재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 입장은 분명히 그 영장 전담 판사한테 넘어갔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어제 화제가 됐었어요. 예, 지금 이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 여상규 위원장이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받았어? 웃기고 앉아있네. 진짜 X신 같은 게라고 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이 과정 같은 경우를 좀 설명해드리면 김종민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초과됐다라고 항의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상규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정당이고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옥신각신을 하던 와중에 네. 여상규 위원장이 흥분을 해서 이런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즉시 여상규 위원장은 이제 그때 흥분한 건 사실이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에게도 직접 사과하라는 말을 남겼고 네. 여상규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도 사과한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김종민 의원이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상규 위원장도 역시 그렇게 하기로 속기록을 삭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네, 속기록에서 삭제가 안 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정성호 의원이 결국에는 삭제가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상황이 묘하게 됐습니다. 예, 여상규 의원 발언. 이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이 지금 피의자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수사하는 검사들의 수장인 검사장한테 이거 수사하지 말라고.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자, 검찰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뭐 지금 피의자가 이거는 저 수사하면 안 되고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다고 수사 안 하고 처벌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 욕설 논란보다 수사 외압 발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수사 담당자인 송사면 서울 남부지검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내용인데요. 여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남기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외압을 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수사 대상자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손대지 마라라고 한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외압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송 지검장에게 질문을 했고 송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은 그 법과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재질문을 했을 때 송 지검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전설의 노숙자님 아주 필명이 예, 아주 이채롭네요. 전설의 노숙자님.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보다 여상규 위원장의 수사 외압이 더 큰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김대근님 어떤 골퍼는 손가락을 잘못 들어서 3년 자격 정지가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4747번 쓰시는 분은 딴 얘기입니다. 제 차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민 라이브가 빵빵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옆 차량도 채널을 이쪽으로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이 양반이 진행자를 많이 닮아가시네요. 네. 네, 허위 과장. 신호대기 옆 차량이 네. 후보로 어떻게든지 소머즈이신가 봐요. 막 들리시나 봐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8595번 쓰시는 분, 이분도 딴 이야기인데 교통방송에 대고 왜 시사방송하냐고 태클 거는 것은 김용민 라이브에 대고 왜 개그하냐고 태클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하여간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 아까 다뤄졌던 여상규 의원 추가 소식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왜요? 네, 여상규 의원 얘기는 아까 했고요. 김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대통령 기록관의 개별 건립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알고 봤더니 뭐 국무회의에 있었다, 안건에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치매와 건강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해서 민주당이 거센 항의를 받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신체적 증상을 사람한테 붙일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상규 의원뿐만 아니라 김승희 의원도 같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면 어떻게 뭐 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뭐 따지고 또 혼쭐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도 자문위원으로는 민간 위원들이 있지만 이 과정은 철저하게 국회 내부의 의원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협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빨리 진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일부 정당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의원들이 독점하고 그 과정을 주무르면 안 된다.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지가 꽤 오래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 중단을 요청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결코 특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남겼는데요. 저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몸이 안 좋다 보니 몇 시간씩 쉬라고 하더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경심 교수가 영국에서 유학했을 때의 큰 교통사고 그리고 뇌수술로 인한 한쪽 눈의 실명 그리고 한두 달간의 심적 고통이 있어서 실제로 아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뭡니까? 지금 뭐 검찰개혁안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까지는 특수수사 기능은 검찰에 남겨둔다. 이런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찰의 직접 수사들을 줄인다라고 가닥이 잡히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에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야에서 또 이견이 발생하면서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3+3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3+3은 이제 새 교섭단체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하고 해당 법안과 관련된 의원 1명씩 각 당에서 보내서 3+3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리고 이 회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었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사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서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견이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4월 말에 패스트트랙에 올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180일이라는 계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법을 해석을 하면 180일 안에 법사위에서 원래 하는 체계라든지 자구에 대한 심사는 포함이 된다. 90일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또 체계 자구를 놓고 90일을 심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10월 말에 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면 자유한국당은 1월 28일 내년도가 되어야 본회의에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이것도 국회에서 유권 해석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유권 해석을 누가 하죠? 국회 사무처에서 일단 하는 건데 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한 쪽에서 또 소송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국회법 패스트트랙 관련 조항을 좀 살펴보니까 체계 작구 90일로 돼 있는 것은 법사위 스스로 심사를 할 때는 같이 체계 작구도 심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입법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180일 안에 90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옮겨지고 나서 3개월은 더 필요하다는 건지 그래서 한간에서는 10월 말이 아니라 11월 말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국회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김수민 평론가에 이어서 오창석 평론가죠? 네. 저희가 어제도 화성 8차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8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형을 살았고 이미 2009년에 가석방돼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8차 사건의 진범모 지목된 사람은 1심과 2심 과정에서 고문과 구타에 의한 강요된 자백이었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재심 준비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30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면서 현재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 신분이 노출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내 신원을 정확하게 노출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심을 천천히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윤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고요. 지금 그 3내 나라 슈퍼 강도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을 맡아서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한 박준영 변호사가 혹시나 만약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본인이 원한다라면은 자신이 변론을 맡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진범을 처벌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가혹행위나 고문을 일삼았던 경찰 역시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그야말로 경찰이 헤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춘재의 말에 또 이렇게 농락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춘재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영웅주의에 젖어서 자신이 하지 않은 것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일리언 50님, 국회의원들이 코미디 하는 것은 괜찮나? 교통방송이 시사보도를 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상규 위원장께서도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웃기고 앉아 계셨어요. 네. 예전에 그 개그맨 이주일 그 국회의원이었던 정주일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서 코미디 많이 배워갑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었죠. 그렇습니다. 그 똑똑한 분들이 국회 모이면 왜 이렇게 웃기는 존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휴대전화 뒷번호 2499번 쓰시는 분, 양재동 더 K 호텔로 성조기 펄럭이는 검은 차 2대가 들어갔는데 누구일까요? 보수단체 회원들이신가? 성조기를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분이 오셨나 보네요. 왜 양재동에 가셨는지 싶기도 하고.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 자민당 여당 내의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수산청 단속선이랑 북한 어선이 충돌을 한 적이 있었죠. 일본 측에서 60여 명의 승무원 전원을 구조를 했는데 곧바로 북한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이 북한 어선의 조업은 위법이 맞고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항의했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불법이다 뭐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일단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북한 목선 논란 때 그 북한에서 온 사람 2명을 그러니까 귀순하겠다고 한 사람 2명 말고 나머지 2명 너무 빨리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측에서는 조사를 하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민당을 필두로 해서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출석을 했을 때 따져 물은 의원들이 많고 연행해서 국내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곧바로 돌려보낸 것은 저자세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좀 곧바로 송환한 이유는 북한을 배려한 조치고 북일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북일 대화의 실마리로 삼으려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일 대화도 다시 열릴 수 있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또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아이고, 하여튼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오창석 평론가, 일본 소식이죠? 네,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공식 즉위식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소식통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리고 공식 즉위식에 참석하는 50여 개국의 대표 인사들이 오는데 이때 이낙연 총리가 아무래도 연쇄 회담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 그리고 터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오고요. 중국에서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초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백악관은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중님, 검찰이 자기 잘못을 처벌 못하고 국회의원은 자기 잘못 처벌 못하고 일본은 과거 반성 못하고 대꾸를 이루셨습니다. 예, 그래요. 말이 되네요. 예. 자, 지금 북한이 말이죠. 심심하면 남한 정부를 비난합니다. 오늘도 북한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 정면으로 비난했다고요? 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북남 합의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 행위라는 논평을 썼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언행이 다르면 배척을 받기 마련 이런 논평을 썼는데 아니 뭐 남한 정부가 뭘 했다고 이렇게 날마다 심심하면 그렇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 집권자가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박하는 상전을 요구를 받아무는 비굴한 추태를 부렸다. 그러니까 이제 국군의 날 같은 경우에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을 막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북한에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상전의 요구라면 염통도 쓸개도 다 섬겨 바치는 남조선 당국의 친미 굴종 행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이 국제 무대에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를 운운해서 나선 것은 미국과의 북침 전쟁 연습과 침략 무기 구입 책동으로 평화를 유린해온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릴 목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북한에서는 일단 그 한미 간의 군사훈련, 연합해서 군사훈련하는 거랑 이제 무기 구매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을 비난하든가. 네. 미국도 꾸준히 비난하고. 네. 우리 남한이 뭐 사고 싶어서 삽니까? 네. 닦아놓고 얘기해서.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약간의 체벌이 있을 때라서 뒤에 있는 학생이 떠드니까 어떤 선생님이 앞에 있는 학생 꿀밤을 때리더니 네가 대신 맞아라. 나름의 이제 개그 코드라고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꿀밤 건데. 제가 맨 앞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늘 맨 앞에 앉았거든요. 정말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때마다. 네. 헬멧을 쓰시지 그럼. 헬멧을. 앞에 있으면 좀 또 불편한 게 침이 튀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예,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 중간에 우산을 폈었어요. 저분은 강비에 옷 젖듯이 거의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북한이 남한 보고 뭔가 좀 대화를 주선해라. 그리고 또 이 미국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나름대로 뭐 과감한 그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카드를 내놔라. 이런 압박 수단이라고 전에 홍현익 박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중재자 역할 하지 말고 당사자국으로서의 좀 생각을 가져라 이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 뭘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이것은 전 잘 모르겠어요. 뭔가 화가 난 것 같긴 한데 이유를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 초창기에 남북만 합의가 가능하면은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능했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이제 미국에 물어보는 바람에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것이 깔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도 나오지만 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과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의도를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게 과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급한 주제인가 북한에게. 북한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어떤 남한의 한국의 어떤 역할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그 남한 정부가 입지가 좁아져요. 저렇게 북한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그동안 대화를 이루어왔고 군사적 진정 완화를 위해 써왔는데 아니 우리 정부를 비난을 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죠. 정석호님, 북한은 남한을 샌드백으로 여기는데 잘못하면 잔펀치 날리고 큰 거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지금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올라온다고 했는데요. 초강력 태풍이라고 해서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번 주 후반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주말 이렇게 도쿄를 상륙해서 오른쪽으로 비켜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태풍으로 현재까지도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반도는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긴 한데 또 일본이 큰 타격을 입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네. 예, 오 대단하더라고요 이 태풍이. 네, 예. 맞습니다. 각별히 또 일본에 계시는 국민들 또 우리 한국 우리 교민들 안전 각별히 또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국감이 또 제주도에서도 열렸습니다. 제주도, 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제주 제2공항 공론화 문제였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시민단체들은 네. 반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전에 제주도청 앞에 1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도민회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탄 버스를 막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국감 자체를 이제 막았다. 네, 국감 이제 항의라든지 또 의사 표현이겠죠. 조금 과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제주에서는 이 공항 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왜 제주도 의회에서 얘기한 공론화를 거절했는지 원희룡 지사한테 이유를 물었는데 원 지사는 4차례 국가 차원의 용역 조사와 공론화, 설명회 등을 다 했고 국토부 재검토를 받았다. 또다시 갈등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이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제주 특별자치도인 만큼 숙성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갈등 해소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지사가 제주도의 청정과 보존의 가치를 말하는데 보존과 이 제2공항 건설 개발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원지사는 환경 수용 능력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설 반대 측하고도 같은 입장이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 문제라든지 하수 처리 쓰레기 문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수립되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 준비한 뉴스 다 소화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코너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하나 준비하셨다고. 네. 예.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이것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논란이 됐었죠. 윤모 씨는 가족들과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판결에 흠이 있는 경우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걸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답이 다 나왔네요. 말씀하신 중에.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미래한수. 네, 최근 국회 상황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웃기는 위원장일세. 혼잣말이었습니다. 서기한수. 네, 정치 문제라고 유상규 위원장이 남겼는데요. 정치 문제이기 전에 법률 위반 문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